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55인 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직접 호명을 했고 기념사에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이 6차례나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먼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재임 중에 5년 동안 2번 네. 방문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선거가 있는 해에 2번 갔죠. 그리고 이제 갔었을 때 2020년 3월 달에 가셨을 때요. 그때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님 있잖아요. 어머님이 윤청자 씨거든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께 물어봤잖아요. 네.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하게 북한 소행입니다. 이 말을 못했어요. 계속 머뭇하더니 아이고 우리 정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거든요. 이 천안함은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북한의 도발이에요. 근데 이걸 대통령이 왜 단호하게 말을 못하고 정부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껴가느냐 말이죠. 저는 오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북한의 도발이다. 6번이나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군 통수권대의 모습입니다.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은 응징하고 규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저는 오늘 행사 가신 것도 잘하신 거지만 이렇게 북한을 도발을 6차례는 언급한 거 아주 이제 잘하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거예요. 다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갑자기 그냥 북한의 소행입니다. 북한의 도발입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고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제되게 발언해야 되고 그것이 곧 북한과의 어떤 국지전이라든가 예상외의 발발 상황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걸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민생이든 외교든 안보든 당연히 다 여야가 가릴 게 없잖아요. 국가가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의 승자는 없는 거예요. 패자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북한에 대해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대화의 상대이자 관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처럼 선제타격 한다거나 또는 한미일 공조에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한중 관계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완보는 한미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국가의 안보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서해 수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잠시 짚어봤고 어디에 있었던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헌재가 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법안 자체의 효력은 인정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재의 판단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절차 하자가 있을 때요. 네. 모든 걸 이게 다 범위 무효다 이래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절차자가 있더라도 실체적인 결정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똑같은 절차를 거쳐도 같은 내용이 논다든지 이런 경우는 무효로 안 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이번 건은 달라요. 이번 건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 단계가 무효가 되면 그대로 하자가 승계돼서 뒤에도 무효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 이제 법사위에서요. 만약에 안건 조정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 있고 본회의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한 단계가 하자가 있어서 이게 무효다. 이럴 때는 그 다음 단계는 전부 무효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민흥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해가지고 안건 조정위에 비교섭단체 대표로 감으로써 우리 국민의힘의 심의 표결 의결 이런 게 권한이 침해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사위에 안건 조정위가 하자가 있고 그 자체가 그 앞 단계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어진 법사위 전체 의결이나 본회의 다 이게 무효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의미가 있지. 이런 식으로 모든 절차 하자가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중대하고 그다음에 명백한데 근데 무조건 이게 법안이 다 유효하다? 형해화되지 않으면 유효하다? 형해화라는 게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다는 뼈도 없다는 형해화인데 형해화되는 경우는 별로 드물죠. 네. 이 정도면 이게 중대한 명백한 하자입니다. 이런 경우까지도 저는 이게 법률이 다 유효하다면 앞으로 이게 다수 소수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위장 탈당하고 꼼수로 핵이 쪼개기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편법, 탈법, 불법으로 통과시켰을 때 과연 이게 민주당은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너무 이게 국회 눈치, 입법부 존중 이것 때문에 너무 스스로를 왜소화시켰다. 당당하게 입법 무효다. 한번 이게 딱 헌재가 결정했으면 헌재 위상도 올라갑니다. 야, 헌재가 대단한 기관이구나.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스스로의 위상을 쪼그라뜨리는, 축소하는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네,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과정들도 모두 무효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무효로 볼 수는 없고요.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무소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안건조정위원회가 다수 의결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의 어떤 심의 권한 이런 것들이 국회법을 침해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건 항상 다수결의 원리거든요.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토론이라든가 실은 심의를 오히려 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힘으로 이걸 막아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국회법 개정이 힘들어지니까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이런 편법을 쓴 건 맞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이걸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본 것이고요. 법무장관은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각하가 됐고요. 검사의 권한 침해도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다수결에 따라서 표결한 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도 합법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헌재의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권한쟁의를 침해한 게 없기 때문에 유효다라고 본 것이고요. 앞으로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사들이 낸 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 이 부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 결정 그러니까 따져보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 헌재가요. 저는 직무유기라 봐요. 심리를 해가지고 여기 따져봐야죠. 왜 각하를 시킵니까? 자, 첫째 그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이게 권한이 없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한해서 총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는 이게 검찰청법에 있지 않습니까? 전임 정권의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완전히 지휘권을 조자라고 헝클 쓰듯이 마음대로 지휘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권한이 아닙니까? 그게 기소를 하라 또는 수사를 하라 마라 이게 지휘권적인 권한 아닙니까? 근데 왜 법무부 장관이 아무 권한도 없으니까 각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또 무엇보다 검사도 6명 같잖아요. 이게 이제 그 법률상 권한이다. 헌법의 권한이 아니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각하가 아니고 본안 심리례가 기각 사유지. 이건 각하 사유가 저는 법리적으로 아니라고 일단 보고 그리고 이게 그 떠나서 이게 과연 헌법의 권한이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 자유 이런 이게 조항들이 나오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수사권의 주체는 뭐 명시적으로는 안 썼지만 여러 개 영장 청구나 또는 이게 국무회의 심의에 보면 총장의 임명은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면 과연 이게 수사권이 헌법이 아닌 법률상의 권한에 불과한가? 이것도 이게 의문이고 가사에게 법률상 권한을 하더라도 이건 기각 사유이지 각하 사유는 아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어제 헌재 결정 이후에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저는 비겁한 결정이다. 지금 5대4로 갈리는데 그 앞에 5명의 이제 재판관들은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의 재판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립적이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구성, 결국은 어떤 편파적인 성격의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의 치에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네, 어제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강한 비판을 했고 전주의 의원은 들으신 대로 편파적인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어제 있었던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보니까 9명 중에서 5대 4로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우리 헌법재판관 구성은 대법관이 3인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3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인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상 정해진 절차인 것이지 아니 뭐 야당이 추천하면 야당 인사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럼 여당이 추천한 인사는 잘 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야당이 추천했던 여당이 추천했던 추천이 되면 그분은 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인 것처럼 하면 그러면 뭐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건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되는데 전주의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왜 헌법기관의 판단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의회 독재의 날개를 다하는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나쁜 기관으로 전락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법무장관과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동훈 장관은 검사가 아니에요. 법무장관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데 자신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침해됐다라고 헌법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헌재 판결은 중요한 점을 남겼는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사가 독점하는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아닌 해경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검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권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닌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법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뭐 사인소추라든가 또는 경찰이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절차로의 입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고요. 헌법에는 영장청구권만 있거든요. 검사에. 근데 이 영장청구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권한을 준 게 아니다. 국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검사라고 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지 검사에게 권한을 쥐어준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 재판을요 보통 이제 정치적 사법재판이라 합니다. 정치성이 상당히 강한 거죠. 네. 일반 법원보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판결은 존중하되 얼마든지 그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편파적인 재판관으로 비판할 수 있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서요. 문재인 정권 때 8명이 임명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 되죠. 8명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이 됐고 그중에 5분이 민변이나 우리 입법연구회, 그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죠. 이런 게 특정 성향의 단체 이렇게 과반을 독식하는 게 이게 과연 공정한가? 저는 무조건 이게 법에 뭐 임명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게 대법원장 김명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은 같은 성향으로 과반 이상을 채운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편파적인 거. 이 정도 이게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꾸 이게 한동훈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라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이게 검수완박이 중요한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이런 이게 법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게 법에 대한 소관 업무의 최고가 이제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장관이 헌재 재판을 거는 것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재판 제기도 못 합니까? 뭐 재판을 불복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거는 거는 이게 충분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불법이고 이게 왜 탄핵 사유가 되고 이게 왜 사퇴 사유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부당하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에게 이제까지 기소 독점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 헌재 판결에서 기소 독점권이 없다고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헌재 판결을 본인이 제기해서 확인받아버린 판결이다.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굉장히 타격을 입은 판결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한동훈 장관이 이 수사기소 분리법안, 좀 본인들은 검수완박법안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평가가 있어요. 야당 인사 수사 잘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지금 현실을 보세요. 여당 인사 수사를 합니까? 대통령 측근 인사 수사를 합니까?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까? 수사도 안 하고 지금 무혐의 처분이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로지 야당 대표하고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검수완박 법안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그냥 시행령에 등자 하나 있으니까 검찰 수사권을 그냥 무한대로 늘렸는데 결국에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분은 한동훈 장관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중립성이 더욱더 요구되는 장관인데 너무 정치적인 발언들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향후 검찰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헌재가 검사의 수사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 입법 재량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에도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지금 이게 자꾸 법무부가 만든 시행령 있잖아요. 네. 이걸 이게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 시행령이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이게 고치는 절차가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네. 법대로 하면 돼요. 헌법대로.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헌법에 보면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법이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원칙은 이제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게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바로 침해하는 이런 경우는 이게 헌법재판소에 또 제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 시행령은요 절대 이게 위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그 법 만들 때 덩이냐, 그다음에 중이냐 이 글자 한자가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이게 법 만들 때 글자 한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독일의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법학이 학문이냐? 법학은 이게 국회에서 입법자가 세 단어만 바꾸면 도서관에 있는 모든 법률책은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법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제 말은 이게 국회에서 단어 3개 바꾸면 이게 모든 법서가 쓰레기 될 정도로 국회에 중요한데 그럼 이게 덩이냐 중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덩이라는 건 예시잖아. 이런 덩. 그럼 이게 시행령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약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이런 경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이 잘못됐다면 절차대로 민주당이 따지면 되지. 굳이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또 탄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드는 건 잘못됐다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민주당은 검수 원복 시행령을 폐지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시행령이 절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입법 취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냥 확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어요. 이게 검찰청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무수히 많은 여야가 논의를 했고 네. 이것들이 언론에 있어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중대범죄 2개, 부패범죄, 경제범죄 2가지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제하라는 입법자의 취지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들어서자마자 그냥 등자 하나만으로 검찰 수사권을 무한대로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법자의 취지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본인이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물론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절차대로 하면 정치가 아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화, 타협,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다 법대로 하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왜 필요할까요? 정치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국회의원이 없는 게 국민들께 더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다시 복원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래 12개월 동안 여당 대표,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난다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까지 저는 전 세계사적으로 볼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탈당을 했던 민영배 의원이 복당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영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결단을 해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이 돼서 내가 이 검찰청법을 개정하는데 큰 힘을 썼다 이거잖아요. 그건 자신의 결단이었지만 또 자신의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국회법을 침해했다 이런 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좀 존중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바로 이게 복당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위장 탈당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당 정치를 훼손하는 거죠. 어떻게 정당의 당원이 떳떳하게 정도를 걷지 않고 이 꼼수 중에 꼼수입니다. 탈당했다가 그다음에 하루 또 바로 복당한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저는 만약에 지도부가 복당을 받아주면요. 이거야말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받아준다면 이게 엄청난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어제 통과된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쌀값 정상화법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다 이런 방침을 명확히 세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게 법을 거부권 안 하면 도대체 어떤 법을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부권을 단호하게 행사해야 된다. 더 이상 고민할 가치도 없는 저는 법이다. 완전히 반사회, 반시장적인 네. 이런 게 그 법입니다. 물론 저도 이게 그 제가 시골에서 쭉 자라기 때문에 농촌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도로도요 얼마든지 농민들한테 지원해주고 이게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신축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의무적으로 모든 쌀을 다 하면요. 그러면 이게 시장 원리가 작동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쌀 대신에 다른 작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의무 매입해 주니까 그냥 계속 그냥 쌀을 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과잉이 되고 계속 이게 우리 정부 돈은 나가고 또 이게 창고 보관비는 나가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게 그 저는 농민들 보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 질서나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나 모든 걸 이게 종합해서 신축성 있게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게 의무 매입해라. 이게 법입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우리 헌법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저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좀 정부 여당이 심각성을 가지고 야당과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심각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면서 대화를 잘 안 하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협치고 대화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인 이준석 씨를 징계 사유로 결과적으로 징계로 제거된 거잖아요. 유승민 전 대표도 당대표 후보에서 제거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당 내부와도 자기 편이 아니면 대화를 안 하고 또 야당과도 대화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여당 인사들이 또는 대통령실에서 아니 뭐 범죄자로 피의자로 기소된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하냐 이 말밖에 안 해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재판 받기도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도 파기하는 정부 여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양국관리법이 걱정되면 대화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식량은 안 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이 급감해가지고 밀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은 결식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 안보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꼭 농민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그런 양국관리법 개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 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비명계에서는 당무위 결정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본인이 기권을 했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당무위 이후에 반대 없이 통과했다라고 말한 것을 놓고 지적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해철 의원이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김의겸 대변인을 포함한 전면적인 당직 개편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비명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유 없이 통과됐다 이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62분이 찬성을 하고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8분 정도가 반대했던 것 같은데 이건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어떤 결정을 하든 반대자는 있는 겁니다. 그 반대자에 대해서 명확히 그 사람들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게 대변인인데 이걸 좀 너무 표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마 반대 없이 통과됐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결국 부적절한 논란만 제기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뭐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 직무 정지는 이거 되지 않는다. 이건 여당의 어떤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어떤 건강해지는 차원에서 당직 개편이라든가 또는 일부 최고위원 변경도 있을 예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비명계와의 소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당무위 결정 이후에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인적 쇄신의 가능성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먼저 이제 저는 당무위를요 당일날 기소 이제 한다 당일날 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무위원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고 지방에 있는 분도 많잖아요. 최소한 이게 관행 따라 2, 3일 전에 통지를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만약에 당무위원이 소송 걸면요, 이 절차자로 걸립니다. 절차자로 이게 저는 무효가 될 것 같아요. 왜? 당일날 하면 이게 본인이 통보나 소집 기회가 없잖아요. 이게 저는 문제고 이재명 대표가 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보니까 이게 벌금형밖에 안 나오는 검사 사칭 특수공무 방해인데 도망을 쳤어요. 변호사가 도망가 버렸다니까. 벌금형밖에 안 나오는 뭐 징역 구속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이번에 3.1절 보십시오. 아니 그 3.1절 날 공휴일인데 검찰에서 구속하겠어요? 그게 겁이 나가지고 3월 6일인가 7일 하자는 걸 3월 1일부터 국회를 방탄국회를 열어놓고 그러고 이게 국회의원들은 베트남 가고 스페인 가고 일본 가고 다 이게 가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3월 1일부터 국회 여니까 혈세가 나가는 거예요. 의회 회기 중이니까 의원들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방탄 당무위도 아니 2, 3일 뒤에 하면 그 사이에 하루 이틀 뭐 직무정지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절차를 안 거치고 무리하게 하는가? 이걸 이게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의겸 대변인은 진짜 이게 가짜뉴스 제조기도 이런 제조기는 처음 봅니다. 아니 청담동에 그 술자리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갔습니까? 경찰 수사까지 다 나왔잖아요. 사과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만장일치입니까 이게? 없잖아요. 딱 하나 사과한 게 있죠. 바로 이제 유럽의 EU 대사. 그건 외교 문제니까. 아니 외교 문제는 금방 사과하면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놨고도 이게 사과 한마디 없다? 이게 공당의 대변인입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아마 교체는 될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요. 결국 이게 인적 쇄신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무총장 안 바꾸면 저는 아무 의미 없다 봐요. 결국에 공천은 사무총장이 실권을 쥐고 있거든요. 뭐 대변인 바꾸고 홍보위원장 바꾸고 최고위원 바꾸고 이래봤자 이게 무슨 인적 쇄신이 되겠습니까? 이건 쇼에 불과하다. 진짜 쇄신하려면 비명계로 사무총장을 주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다 이런 해석이 많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고민하겠죠. 근데 저는요. 노웅래든 이재명이든 하영재든 누구든지 이게 다 저는 구속해야 된다 봐요. 이제 이런 불체포 특권 이게 필요 없어요. 이제 과거에 뭐 사법부가 독립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군주제하에서 의회 탄압이 심할 때 그때 놓은 게 불체포 특권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상권 분립도 돼 있고 법 취지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됐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 불체포 특권은 구시대 유물로서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 따라서 이제 그 노웅래, 이재명, 하영재 전부 다 저는 구속했던 게 맞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고민스럽겠죠. 왜냐하면 이게 노웅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해놓고 하영재 의원에게 구속 찬성하기도 그렇고 또 이게 반대하기도 그렇고 아주 딜레마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종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불체포 특권이 과거에 비해서 필요 없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개헌을 좀 하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불체포 특권 없애자고 개헌을 해야지 비판만 하고 나서 개헌을 안 하면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정권이 바뀌고 11개월째 내내 야당 대표 수사하니까 그리고 모든 인허가서를 다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아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뭐 야당 대표 또 새로 임명되면 또 그 야당 대표 계속 수사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냐 검찰 국가지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에요. 민주당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무기명 투표용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부결시키는지 맞는지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